기본적으로 조선의 왕 자리는 피로 이어져 내려왔다.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 그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며 왕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족보가 꼬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정통 왕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대원군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볼까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산 중턱에 조선 최초의 대원군이었던 덕흥대원군의 묘가 남아있다. 대원군이란 왕의 친아버지를 뜻하는 말로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면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덕흥대원군은 중종의 서자로 조선 14대 임금인 선조의 친아버지이다. 애초에 서자였기에 왕위와는 연관이 없었고 덕분에 자유롭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이복 동생인 명종이 왕이었을 때 고관 대작들과 자주 시비가 붙고 기생들과 어울려 다녔지만 왕의 이복형이라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30세에 병사하여 경기도 양주에 묻혔다가 훗날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묘역은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 왕릉이 아니라 많은 다양하고 많은 성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왕릉에만 세울 수 있는 무인석도 세워져 있어 나름대로의 격을 갖추고 있는 묘역이다. 왕에게 아들이 없어 덕흥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선조의 아버지는 명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덕흥대원군은 죽어서도 왕으로 추존되지 못했고 선조 역시 이를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야사에는 선조가 친아버지의 무덤을 능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덕흥군의 덕을 딴 덕릉골에서 왔다고 하면 밥과 술을 사주게 하여 너도 나도 덕릉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역사에는 남길 수 없어도 사람들의 입에서나마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에 위치한 광해군의 묘이다. 폐위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때 왕이었던 이의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안쓰러울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다. 광해군은 선조의 차남으로 조선의 15대 임금이다. 생모인 공빈 김씨가 일찍 죽어서 부왕의 냉대 속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영특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전해진다. 사실 선조가 세자로 생각했던 인물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신성군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졌고 나라가 어려워지자 왕세자들 가운데 능력이 제일 출중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세자가 되고 광해군이 맡은 첫 임무는 분조였다. 선조는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난을 가고 광해군은 함경도와 전라도는 물론 전국을 돌며 군수품과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때 보인 광해군의 책임의식과 능력은 출중한 것이어서 당시 많은 민심을 얻을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예로 자주 언급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도 광해군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선조는 점점 아들을 부담으로 여기게 된다. 하지만 광해군이 딱히 실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기에 선조는 양위소동 등 은근히 광해군을 견제하며 후계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선조는 광해군을 후계로 인정한다. 이렇듯 힘들게 왕이 된 광해군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광해군의 형제 문제, 복잡한 파벌 문제 등 여전히 그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다. 생전 선조의 애매한 태도로 정통성이 부실했던 광해군은 계속해서 영모의 의심에 시달려야 했다. 영창대군을 비롯하여 인조의 동생인 능창군까지 왕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광해군은 하나의 파벌에 힘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며 광해군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동법, 외교 문제에서는 광해군만의 시선과 판단으로 선정을 펼치기도 했다. 너무나 커버린 파벌, 무분별하게 자행된 숙청,
그리고 무리한 토목공사 등 실정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광해군은 폐위되고 만다. 폐위 이후에도 강화도, 제주도 등으로 유배되며 천수를 누린다.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쓸쓸한 광해군의 묘를 보며 광해군이 유배가며 지었다는 글을 읽어본다. 푸른 물결 성내 굽이치는 저녁녘. 멀리 푸른 산도 가을의 슬픔을 띄었도다. 내 마음 한결 왕자 보기를 싫어하건만 나그네의 꿈엔 용상이 자주 보이도다. 나라의 존망은 얻어 들을 길 없고 저녁놀 강산을 뒤엎을 제 홀로 고주에 엎드렸도다. 역사는 때때로 무서울 정도로 냉혹하고 비정하다. 뼈를 에일 것 같은 한파를 닮은 역사의 냉혹함이 경기도 안성에 남아있다. 바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왕자 영창대군의 묘이다. 영창대군은 선조와 임모광후의 유일한 적장자로 1614년에 태어났다. 선조의 나이 55살, 임모광후의 나이 23살, 광해군의 나이 32살 때였다. 선조의 입장에서는 늙음하게 찾아온 축복이었고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결승점 앞에서 마주한 커다란 장애물이었을 것이다. 애초에 광해군을 싫어한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지만 이미 광해군은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 선조는 자신의 건강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광해군이 왕이 된다. 광해군은 왕위를 지키는 것에 집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런 광해군의 눈에 영창대군이 좋게 보일 리는 없는 노릇. 결국 영창대군은 어린 나이임에도 귀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강화부사 정항에 의해 죽고 만다. 영창대군은 불을 뗀 방에서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밤낮 없이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다가 기운이 다해 죽었다고 한다. 그때 그의 나이 9세였다.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 한창 사랑을 받고 클 나이에 이복형의 명으로 죽음을 맞이한 영창대군. 그의 묘역에 쓸쓸한 바람이 불어온다. 영창대군과는 반대로 왕자로서 죽음 직전까지 죽음 이후에도 뭇 왕들의 존경과 애정을 받은 이의 묘역이 경기도 포천군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임평대원군의 묘역이다. 임평대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로 소현세자와 효종의 아우이다. 병자호란 이후 두 형과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으나 이듬해에 돌아왔다. 제자백가와 서예, 그림 등에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40사로 여러 차례 청나라를 방문하며 교류하였고 병자호란으로 인한 국난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했다. 효종과의 사이도 무척 각별하여서 서로 자주 안부를 묻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고 한다. 본래 광주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으로 왕자의 능이라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격식이 잘 갖춰져 있고 여러모로 신경 쓴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효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가 직접 쓴 치제문비가 남아있을 정도로 후대에도 잘 관리된 묘역이다. 묘역 앞쪽 입구에는 거북이 수의 등에 세워진 신도비가 있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비석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 장식이 인상적인 신도비 옆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5 왕들의 치제문, 비석 2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암투가 난무하는 궁궐에서는 미담이 오고 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여인들의 세계인 왕비, 빈들과의 사이에서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무덤의 주인은 거의 모든 왕비와 빈들에게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많은 미담이 남아있다. 바로 영조의 친어머니인 숙빈 최씨이다. 숙빈 최씨가 잠들어 있는 이곳의 이름은 소령원이다.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는데
효심이 지극했던 영조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동남쪽에 심요막과 친필비, 비각 등을 세웠다고 한다. 숙빈 최 씨는 궁궐의 암투가 극에 달했던 숙종 시기의 인물이다. 일개 궁궐 나인인 무수리에 불과했는데 숙종의 승은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오르고 마침내는 왕을 낳게 되는 여인이다. 장희빈과 대립하던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 출신이기에 인현왕후와 무척 친밀했고 그 외 다른 비빈이나 궁인에게도 예를 갖춰 공손히 대했다고 전해진다. 숙종과의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아들이 훗날 임금이 되는 영조이다. 숙종은 물론이고 인현왕후와 인원왕후 역시 숙빈 최 씨를 무척 총애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했고 다른 이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길 꺼렸다고 한다. 비밀이 존재할 수 없는 궁궐에서 지혜로운 대처를 한 셈이다. 국문에 진출했던 형제들도 숙빈 최 씨가 후궁이 되자 모두 사퇴하였다. 숙빈 최 씨에게 연유를 묻자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러했다고 한다. 조선 역사에서 내내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외척을 염려한 행동이었다. 이처럼 슬기롭고 자애롭게 행동했기에 숙빈 최 씨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었다. 아들인 영조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임을 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아들임을 자랑스레 생각했다고 한다. 겸손함과 슬기로움으로 궁궐의 암투를 견뎌낸 숙빈 최 씨. 그녀의 자애로움이 소령원에 남아 전해지는 듯하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소현세자의 빈 강씨가 잠들어 있는 묘역이다. 사적 제357호로 애기능이라고도 부른다. 묘역 자체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어 억울하게 죽어간 그녀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다. 민회비는 강감찬의 19대 손녀로 1627년인 인조 5년에 세자빈이 되었다. 소현세자와 금실이 좋았다고 전해지며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갈 때도 함께했다. 청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소현세자는 다방면으로 조선을 위해 힘쓴다. 서양에서 유입된 신기술을 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청에 끌려간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과의 외교에 집중하기도 한다. 민회빈 역시 남편과 함께 청과의 복잡한 일을 처리하고 조선인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 하지만 귀국한 두 부부의 앞에 놓인 것은 인조의 서슬퍼런 분노뿐.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민회빈은 소현세자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유폐되었다가 끝내 사사된다. 훗날 무죄가 입증되어 복원되고 무덤도 정비되었지만 쓰러진 그녀와 소현세자의 꿈은 다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듯하게 놓여있는 무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 오는 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그녀의 원혼 때문일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그녀와 소현세자의 꿈 때문일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전계대원군의 묘와 신도비이다. 석등과 망주석, 무인석을 비롯한 석물들이 단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묘역으로 묘역 앞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전계대원군 이광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조선 후기 왕족이다. 이광의 아버지는 은원군으로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정조가 왕이 된 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권력 기반이 약했던 정조가 이복 동생들을 내치며 권력을 강화하려 한 결과였다. 은원군은 부인이 천주교 신자로 사사되면서 함께 죽었고 은원군의 첫째 아들은 모반죄에 연루되어 죽었다. 결국 이광만이 살아남아 강화도에서 왕족의 신분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된다. 한때 왕족이었지만 강화도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는 물론이고 일일이 자벽부도 마다하지 않으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강화군 내로 들어간 이후에도 부임해오는 강화 유수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야 했다. 왕족으로서가 아닌 빈농이자 잊혀진 죄인으로 죽은 지 8년 뒤 궁궐 내 왕족들이 귀해지면서 이광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된다. 그가 바로 철종으로 이후 이광의 묘도 대원군묘 형식에 준해 재정비되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애증의 이름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묘가 경기도 남양주에 남아있다. 처음에는 고향에 있다가 파주로 이장되고 1966년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겨졌다고 한다. 철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자 흥선대원군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조대비와 힘을 합해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자신이 섭정을 하기 시작한다. 바야흐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원군 중에 유일하게 섭정까지 했기에 보통 대원군 하면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름이고 우리의 근현대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펼쳤다. 세제를 개혁했고 당시 부패의 상징이었던 서원을 철폐했으며 법원을 정비했다. 외세에 대항해서는 철저한 척화의 뜻을 세워서 쇄국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적절한 개혁으로 쓰러져가는 고목을 세웠지만 무리한 경복궁 중건, 뒤처진 근대화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무너지는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지 못하고 잠깐 지연시킨 것뿐 그것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자 평가이다. 흥선대원군은 우리의 전통과 개방, 진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애증의 이름이다. 역사는 그를 실패한 정치가이자 시대를 잘못 본 지도자로 평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옳은 길, 바른 길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짝반짝 윤이 나는 성물들을 바라보며 흥선대원군의 고집과 그가 믿었던 바른 길이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본다.